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세 번째, 사과의 언어. 보상,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잘못을 바로잡아 만회한다는 개념은 인간의 심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근본 개념은 우리의 사법체제와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사법체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라 불리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해왔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행위만큼의 따르는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손해배상 개념은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인간의 내재적인 지각에 기초한다.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는 내가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가 내게 갚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원칙을 가르치려 한다. 4살 난 아들이 6살짜리 누이의 손에서 인형을 빼앗았을 때 아이들의 엄마는 아들로 하여금 미안해라고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형도 돌려주게 할 필요가 있다. 보상은 공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당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기 마련이다. 그것은 자긍심, 자존심, 또한 가시적인 이득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그 손실을 만회하는 것은 자상한 행동인 것이다. 공적인 측면에서 보상에 대한 강조는 공의에 기초한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에 가족이나 다른 친밀한 관계와 같은 사적인 측면에서는 보상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 사랑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다.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 우리는 가해자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결국 성공적인 가족관계와 참된 우정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기초로 한다. 가족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종종 분노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고 그토록 심한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거친 말이나 고통을 주는 행동은 그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유감 표명의 언어인 미안해요나 책임인정의 언어인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보상을 주요 사과의 언어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한 건 옳지 않아요라는 말 다음에 내가 여전히 당신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보상 노력이 없다면 그들은 사과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유감 표명이나 책임 인정의 언어인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실한 사과의 증거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보상의 핵심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신시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보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5년에 걸쳐 가정과 관계의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5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이 상대방의 주요 사랑의 언어로 말하면 그는 당신의 사랑을 확신할 것이며 보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상대방의 주요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최선의 사과 노력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들 강의를 통해서 당신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본 주제인 사과의 언어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보상을 중요한 사과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의 유감 표명이나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책임 인정과 더불어 진실한 보상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결코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사과는 그에게서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보상 과정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들 중 하나를 통한 사랑 표현, 그 이상이 요구된다. 파손된 차량, 긁힌 가방이나 시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훼손된 명예도 보상하거나 회복시키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편 짐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험한 비난으로 아내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을 때 아내 마티는 명예가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처도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즉 보상의 노력이 사과의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 그분의 명성이 자자했다. 그 성읍에는 삭개오라는 한 세리가 살고 있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아니, 혐오 대상이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또 그중 일부를 가로챘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 선지자의 관애들은 소문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 키가 매우 작았던 그는 꾀를 짜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계획이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고 거기서 내려다보며 들으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이르셨을 때 걸음을 멈추시고는 위를 쳐다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는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분명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을 잘 아시면서도 기꺼이 함께하려 하심을 깨달았다. 성경은 그때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그곳에서 동시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 안으로, 아니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한 끼 식사와 감사의 말로 그날의 예수님 만남의 스토리를 끝마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거나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진실한 자백의 표시로 이해하셨고 삭개오를 자신의 과오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 차원의 사과들이 행해졌다. 배상금이나 보상금, 지불 형태의 보상이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희생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각각 $20,000씩 지불하기도 했다. 독일은 독일 유대인들과 폴란드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민족적인 사과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연관된다. 1865년까지 합법화되었던 노예제도 때문이다. 노예 취급을 당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후손에 대한 최선의 보상책을 정부 차원에서 줄곧 논의하고 있다. 진실한 사과는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가해진 손해를 배상하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를 확신시키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피해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만회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내가 행한 일을 만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일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미 카터의 말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자. 평화를 조성하고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화해를 위한 솔직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